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납니다. 예. 자, 이 회담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걸 받은 것 같은데 예. 받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먼저 뭘 제안했냐면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예.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시큰둥한 거예요. 시군등합니다. 지난번에 너 뭐 했어? 그냥 영수회담 하자고서 희망하는 종이 꺼내서. 종이가 예. 줄줄 읽었잖아. 그 자기 이미지 정치만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뭐가 달라졌다고 또 다시 이걸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시큰둥하고 이게 뭔 뜬금포야?라고 해서 좀 무시하는 반응도 없어요. 반응을 아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랑 만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은 대표랑 먼저 만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대통령을 만나자고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상대는 윤석열이다. 자꾸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냥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거.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예.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반면에 이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세, 서민투자소득세,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와서 만나는 게 맞는데 예.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전당대회 그 컨벤션 효과를 갖다가 그 몰아치면서 제안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피해갈 수가 없고 그냥 받아버린 것 같아요. 받아버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대표가 좀 잘 받아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여야 대표 회담이 딱 열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데뷔 무대예요. 근데 뭐 이재명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신임이잖아요. 신임이고 신임 당 대표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 경력도 굉장히 짧은 사람. 데뷔 무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두 당 특히 이제 한동훈 뭐 이재명이야 뭐 상수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아마 거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도 좀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계속 그 국힘 같은 경우에 뭐냐 수쪽에서 얘기하면 거부, 얘기하면 거부, 얘기하면 거부, 받지를 안 하고. 근데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최상병 특검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갖다 코너에 몰아넣겠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국힘 내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얘기가 되고 국힘 내에서 뭐 양쪽으로 또 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지금 만나서 그 얘기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관계도 깔려 있는 거네요. 당연한 네. 거고 한동훈이 굉장히 곤란할 거다. 예. 그렇죠. 받으면은 뭡니까? 받으면은 친윤 세력하고 또는 대통령실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고. 예. 안 받으면 봐라 너도 별 수 없지. 우리한테 욕 먹는 거고. 너 딜레마 상황에 이제 몰아넣자. 그래서 부랴부랴 아주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받아친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어떻게 받아쳤냐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예. 박정화. 네. 그분이 딱 그 채널 A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표회담 하자. 오케이. 근데 생중계로 하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지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려면 국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까놓고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야 대표회담이 되면 결국 의제 설정의 문제거든요. 아젠다 세팅을 누가 하느냐인데 그 아젠다 세팅을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딱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한 거. 첫째, 만나서 우리 정쟁 정치 중단 선언하자 같이. 때려버린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받기가 어렵다.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지원하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 민생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뭡니까? 이재명도 뭐랬습니까? 먹고 사는 짐이라며. 먹사니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하자. 이건 정치개혁은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될 텐데. 지구당 부활.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거든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원 특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금 특권들을 권한들을 하다 절반으로 축소하자 이런 거거든요. 뭐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뭐랄까 호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들이 결국 다 국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던진 거예요. 정쟁 정치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회복 여기에 집중하자. 예.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투세고 아니 금투세고요. 이건 아직 민주당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입장이 금투세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민주당에서 들고 나면 20만 원, 25만 예. 원 법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핀셋 지원하자 우리. 그런데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땐 이 두 번째 안은 이재명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돈을 좀 풀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25만 원 풀 때 이걸 갖다가 무슨 그냥 뿌리듯이 또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기본소득 이런 이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나 예. 구체적으로 핀셋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린 경제 효과를 누리겠다 이렇게 집중된다면 세금 쓰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0만 원 다 준다는 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핀셋 지원 쪽에 오히려 명분이 더 앞서거든요.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핀셋이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금투세도 민주당에서 이게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 계좌가 1,000만 개인가 예.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또 MZ 세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 거고 아하. 이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합의가 안 될 부분들은 이제 결국 그겁니다.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예.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끌어내면은 한동안 예.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딴 건 몰라도 결국 그거잖아요. 찌끔 봐라 민주당. 지금 특검이 몇 개냐. 하하.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몇 개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탄핵이 도대체 몇 거냐. 이런 계속 남발 계속 할 거야. 국민들도 엄청나게 지금 식상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자. 대신에 뭐냐면 하나는 받아야지. 그 뭐냐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특검이 뭐예요. 최상병 특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받되 제3자, 제3자가 추천하는 안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제보 공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넣자. 김규현. 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자.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저쪽에서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논의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건 끌고 가면 되는 건데 대신 뭘 보냐? 이걸 내주는 대신에 뭘 하는 건 전체 하지 말아라 이제. 특검이니 아니면 또 그 밖에 뭐 이상한 특검이니 아니면 뭐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뭐 이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사안이 될 만한 걸 갖고 하자라고 해서 그걸 정쟁 중단 선언만 딱 끌어낸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건 해볼 만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지들이 아무리 법안 만들어봤자 소용없거든요. 대통령 거부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당은 뭡니까? 대통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 갖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힘은 사실 여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예컨대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법안을 이건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이런 법안 너희들도 통과 그러니까 정부 입법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입법 이런 거 너희들이 협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협치하는 것들만 끌어내도 일단은 대표가 바뀌니까 뭔가 좀 달라졌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국힘에서는 아직도 지금 다 빼자. 계속 아직도 최상병 특검 못 받는다 이런 거 있거든요. 예.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아하. 민생이다라고 딱 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세 가지 의제가 있어 땅땅땅땅. 세 가지 중에 특검은 그중에 붓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 주도. 네, 그거는 받자. 하지만 이걸 받는 대신에 너희들 나머지 것 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한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벌써 제3자 특검 이원주 딴소리 나오거든요. 예. 딴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젠다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자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건가? 이 세 가지 한다. 하나, 둘, 셋. 재상병 특검 맞지. 당연히 그 얘기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화하는 거죠.
부수하고 주변을 하는 거 대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 하지 마 이제 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쟁 중단 선언 예. 같이 하자라고 아하. 하면은 이거 참 거부하면 도박이도 힘들죠. 우린 정쟁 계속하겠습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예. 오랜만에 보였어요. 이게 이제 당에 좀 달라진 모습이고. 을지 연습과 관련된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요번에 또 대통령이 또 쓸데없는 말 했거든요. 한국가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미치겠어요. 예. 미치겠거든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뭐하러 그 얘기를 해 지금. 예. 거기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작년에는 뭡니까? 작년부터 했던 발언이잖아요. 작년 예. 3.1절부터 8.15부터 계속 이 뉴라이트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예. 뉴라이트가 내가 볼 때는 핵심은 그 누구예요? 그 김태용가 그 차장 있잖아요. 안보실 1차장입니다. 그 사람이 실세잖아요. 보면. 네. 왜? 안보실 실장이 지금 3명이 바뀌었어요. 차장이 안 바뀌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때 그 대통령 친구였던 안보실장이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한테 쟤는 절대 쓰면 안 돼. 예. 경고하고 나간 사람. 김성한 고려대 교수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 광복절 기념사가 아니라 6.25 기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8.15 통일 독트린이 흡수 통일하겠고 우리 계속 전단 보낼 거고 그다음에 탈북자들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해서 공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승만 띄우고 그다음에 김구 그다음 김구도 지웠더라고요 이번에. 김구 이제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김주아지는 또 그 정신교육 정원 교재에서 또 지웠더라고 이름을. 예. 그러니까 홍범도 지우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월동 전 의원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하다못해 심지어는 누굽니까? 홍준표까지 나서가지고. 네. 홍준표까지 나서 한마디 하잖아요. 건국은 1919년이 맞다. 예. 왜? 항상 어느 나라를 건국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면은 혁명이든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나라한테 바로 그 건국에 됐던 그 대중운동이 바로 뭐냐면 3.1 만세운동이었던 예. 거예요. 그 3.1 만세운동의 힘으로 우리가 건국한 거다라는. 항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요. 그 건국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세운 거예요? 임시 정부를 세운 거고. 아하. 국토를 회복하자마자 우리가 정식 정부를 출범한 게 1948년이잖아요. 예. 근데 쟤네들은 뭐라느냐면 건국이 1948년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요번에도 그 문제가 된 게 그 발언한 그 사람이잖아요. 예. 독립기념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한국인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송기정은 일본 국적이다. 그렇죠. 일본 국적이다. 일본인이었다. 그렇다면 독립투사들은 뭐예요? 반국가 분자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테러리스트,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게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 여론이에요. 조선은 다 망할 나라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구제해줬다.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를 했다. 그럼 독립운동한 우리 선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대화에 반대하는 봉건 분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에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사고방식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뻘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당이 어제 그걸 옹호를 해줬거든요. 요번에 이 발언 딱 했는데 당에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나도 없죠. 네. 이거는 민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제발 좀 대통령이 좀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돼. 내가 대통령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지지율 50% 60 사이에 나와요. 네, 민주당을 봐.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뭘 하려고 하는 게 보수 내에서도 굉장히 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일단 중도층이 딱 볼 때는 중도층은 딱 보면 그 사람들은 혐오 기피 세력이거든요. 아하. 혐오 기피 세력에다가 보수층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신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논란, 또 강복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8.15 강복절 기념식 행사가 좀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이런 지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홍범도 때처럼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김태효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주민이더라고 같이. 예. 서초구입니다. 또 뭉쳐가지고 사실 대통령은 별 생각 없었는데 대통령 그 후보 시절하고 그다음에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해졌잖아요.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3.1절이 아니라 친일절을 만들어버리고 계속 이상한 걸로 갔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인권위원장에다 반인권 인사를 갖다 임명을 해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에다 반노동 인사. 예컨대 김문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에다 반통일적인 인물들. 아하. 여성부 장관에다 반여성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막 거꾸로 하거든요, 완전히.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대한민국 전체가 친일파들로 그득그득하다. 친일파의 후예들로 그득그득하다. 얘들을 다 속관해야 된다. 대통령도 지금 그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가 분자들로 득실득실하다.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 전교준이 뭐니 해가지고 뭐 방송계, 뭐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뭐 다 애들이 있는데 이걸 다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해줄 사람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안 치는 거죠. 그러다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창란증에 빠진 거죠.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돈키호테 같은 거예요, 지금. 돈키호테가 이렇게 풀쳐보고 막 돌진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그게 설득된 사람들은 알죠, 왜. 열광적인 사람들 부응해하는 거 봐. 예. 부응해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좋지. 근데 밖에서 딱 보면 뭐야.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오죽 보다 못하면은, 홍준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말리고 나섰겠습니까? 네. 말하나, 제발 좀. 아하. 딴 건 나는 모르는데, 이걸 역사 수정주의라 그래요. 리비지오니즘. 예. 예컨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6.25에 대해서도 수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저기 뭐야, 그 미국 사람.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이. 네. 유도 남침설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거든. 남침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물타기 하는 거거든. 유도 남침설. 그래서 원래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거기서 계속 무력 충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찍어가지고 거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다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 수정주의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역사가 돼가지고 모두가 합의하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합의가 돼가지고 교과서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들어오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학자라면 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자라고 한다면 근거들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학계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정치적으로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에서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 뭐 극우파도 있고 뭐 인종주의자들도 있고 뭐 친일파도 있고 뭐 주사파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주변화시키는 거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모두가 합의하는 것 위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거든요. 역사라는 건. 그걸 갖다 지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걸 바꾸는 것 갖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이종찬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뭐 진보적인 인사입니까? 보수잖아요. 홍준표가 무슨 진보예요? 민정당 출신이죠. 보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까지 어이구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가 동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극소수거든요. 이 사람들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학계에서 하든지 논문을 가지고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학계에서 또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학계에서 결론이 나오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다시 뭐 차라리 그냥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세요. 헌법 개정. 대한민국 전문을 바꾸자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없애고 4.19 없애고.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지금 딱 보게 되면.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은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승만 부활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뭐 동과가 있다. 그래 하라고. 그 주장하라고. 다만 공적인 영역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적인 생각들, 사적인 세계관들, 사적인 철학들, 한마디로 말하면 개똥 철학이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개똥 철학인데 뭐 자기 머리가 똥으로 채우든 뭐 하든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 공적인 영역에서 내뱉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뭔가 보수가 변했다. 이게 계속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얘기하면 당에 뭐 좀 잘해보려고 하면 뭡니까? 저쪽에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엇박자가 날 수.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보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요란하게 떠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런 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수님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초일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임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제 당이 일색화되어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당이 이제 일색화가 이재명 일색화가 더 심화된 거고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들 딱 보게 되면 5명 뽑혔는데 몽땅 다 하나같이 다친명이에요. 예. 그렇죠. 다친명으로 뽑혔고 이변이 있었다라면 하면 정봉주가 탈락한 거. 아. 김민석이 18.23 받았고 전현희가 15.88. 그러니까 전현희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잖아요. 2등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발언 때문에 영부인 김건희 살인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하는 바람에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고 아. 문제는 뭐냐면 그 개딸들이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들 어떻게 보면 망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하.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쪽 세계에서는 마치 훈장단 듯. 훈장단 거. 예. 솔직히 말하면 정봉주도 그것 때문에 사실 1위 했던 거거든요. 아. 그 의도된 막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매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아요. 2등이 됐어요. 2등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예요. 하하. 정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평가를 해준다라면 전현희 이분이 예. 사실은 일단은 비판할 수 있죠. 그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아무 일 없는 문제. 예. 이걸 끌고 끌어가지고 결국 특검까지 갖고 오게 만들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예. 한 말이죠. 특히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별말 다 할 수 있지만 예. 그 정치권에서 그래도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 특히 국회에서 그런 말 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딱 예.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예. 예. 김건희가 살인자라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야. 하하. 꼭 이래야 됩니까? 결국 아. 김현희 그러니까 그 전현희 말이 맞다면 전현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 예. 얘기는 그래 김건희는 살인자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연쇄살인마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예. 이런 건 정말 그 퇴출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그 강성 팬덤 정치에서는 회로가 달라요. 2위를 만들어 버렸어요. 정성적인 회로를 하면 이게 퇴출이 되는 건데 정성적인 회로 돌려가지고 위로 올려요. 이 위로. 아. 이게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거고 한국 정치가 바로 뭡니까? 한국 사회의 초상이거든요. 거울인데 한국 사회가 망가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사실 실책을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고죠, 사고. 사고가 난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예. 그런데 이재명이 딱 볼 때 이거 아니거든. 아하. 완전하게 누구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 예. 그다음에 정봉주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앞에다가 정봉주를 딱 앉혀놓으면은 그 사진이 맨날 찍힐 거 아니야. 하하. 할 때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도층이 볼 때는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누굽니까? 김민석을 픽한 거죠. 예. 사실상 경선에 개입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면서 시그널을 줬고 예.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김민석이 1위를 달리고 정봉주가 2위를 밀어놨다가 점점 더 갈등이 일어나면서 3위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6위, 7위로 뚝 떨어져 버린 거고 결과적으로 탈락을 해버렸는데 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하. 그래가지고 박원석하고 뒷담화를 깐 거예요. 뒷담화를 까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가 출신들이다. 행정가 출신들은 되게 속이 좁다. 편협하다. 탕평할 줄 모른다. 예.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윤석열 봐라. 하하.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영린을 건드린 거죠. 더 나가서 뭐냐면은 두고 봐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뭐야? 안장일치제다. 예. 하나가 딱 틀어버려 어떻게 되느냐.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납득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예. 이게 그냥 커다란 영린을 건드렸거든요. 일단 이재명 보고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감 아니래. 그다음 두 번째 최고위원회 가게 되면은 뭡니까? 땡깡을 부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전당대에 똥을 싸버렸네요. 네. 틀리면 내가 틀어버릴 수도 있다. 예.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하하. 이재명은 아니네? 라고 한 다음에 최고위원을 흔들려고 하네?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뭡니까? 비상등이 딱 켜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했냐면은 거기도 이제 친명계 사람들이 움직인 모양이에요.
일단은 정봉주를 밀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현주를 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현주가 덕분에 득을 보게 된 거죠. 예. 이제 가장 큰 변수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뭐 재판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사법 리스크죠. 기본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고 핵심이 바로 그건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대선 카드인가 아닌가, 대선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게 지금 불확정한 상태예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 있다? 사법부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하.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를 세워서 당 대표를 세우고 그 주위에 뚱뚱뚱뚱 뭉쳐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게 되면 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였잖아요. 조국 사태도 그렇게 하려다가 망한 거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길로 이제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은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뭡니까 그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서는 그 3년 이내에 지금 3심까지 안 끝나거든요.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 선거법,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증교사. 이거는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선거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선거법은 강하니까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일단은 카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반 남았거든요. 그럼 1심이 이미 10월 달에 1심이 내려져요. 2심, 3심이 2년 반이나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증교사는 사실은 금고 이상,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거는 이제 대선 카드로서는 효력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이 그러면 1심에서 유죄받아 물러날까? 절대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8월에 됐는데 10월에 왜 물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예. 이재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거 계속 고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장이 없고 상당한 확률로 낙마할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똘똘똘똘 뭉치면은 그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즌 2로 가는데 벌써 뭐냐 누구죠? 김병주 최고인가?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령 이야기했네. 그렇죠. 국민 대부분은 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올 경우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건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무슨 얘기냐? 재판부 너희들 봐라. 니들 만약에 유죄 때리면 뭐야? 대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 가만 안 둘 거야라는 얘기예요. 사법부를 갖다 군 출신이요. 네. 사법부를 좀 겁박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은 뭐냐면 당원들이 그거 모르고 뽑아준 게 아니지 않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 자체가 바뀌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안 흔들리느냐? 분명히 나는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제는. 딱 봐서 일단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카드가 딴 건 몰라도 선거법 재판하고 위증교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2년 반도 못 끌어요. 하하. 2심, 3심. 2년 반을 못 끌어요. 그 전에 결판이 난다는 건데 만약에 아웃이 돼버린다. 그럼 자기들은 여태까지 올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도박판을 하게 되면 사실 예.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여기다 몰빵을 해놨는데 이게 날아가 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그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신진우 그 이화영한테 그 유죄 판결 내렸던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자는 운동을 수원지법입니다. 네. 벌써 벌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법부를 지금 압박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를 협박을 하고 있고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걸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판결 내리기 직전인 9월 달에 엄청날 거야 이제 막 온갖 아마겟돈에 종말론을 막 유포하면서 막 선동하고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법부한테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게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쪽에서 대통령이 플랜 B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플랜 B가 뭐냐면 이제 김경수. 김경수도 있고 이번에 또 김두관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어요. 전남에서 15%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득표를 의미 있게 했거든. 내가 그렇게 두 자리 득표수만 나오면 그거 의미 있는 거다.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 자리 득표수가 나왔어요. 12.2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두관도 있는 거라는 거죠. 딱 보면은 아니 이재명 아니다 하더라도 뭐 김경수도 있고 김두관도 있네. 그다음에 김두관 같은 경우 특히
이재명하고 딱 각을 세웠거든요. 아. 각을 세우는 가운데서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 정치 자산이에요. 예. 자기 정치 자산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호남에서 이제 어떤 판단하느냐. 만약에 호남에서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딱 꺾어버렸다. 예. 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낙마시 또는 민주당 좌초시에 뭐가 되냐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 친문들이 우르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친문 세력이 지금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다 자기 편인 것 같죠. 당 사람들 친명. 그렇지 않거든. 얘들 뭘 보는 겁니까? 다음 공천 누가 주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러니까 굉장히 떨떠름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얘기한 예. 호남 민심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저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오랫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 예컨대 경상도 대선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사실은 뭡니까 이준석을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먼저 했던 데가 호남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딱 볼 때 불안해. 아. 그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다부 경상도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 자기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인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잖아요. 또 다른 예. 플랫폼이 있고 만약에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몇 사람 건너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 버려. 이러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중요한 건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또 문재인 대통령 좀 예방해가지고 친문과 예. 함께 나선 거고 진성준도 안 내쳤더라고요. 진성준도 안 내치고 여러 몇몇 사람 하면서 구색을 좀 갖추려고 할 겁니다. 내가 두루두루 뭡니까 친명 비명 두루두루 예. 한다. 눈치를 조금 보는 척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이재명 당인 거죠. 일당이고. 예.